모든 영상에서 전하는 내용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유료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더 천천히, 더 꼼꼼히, 더 작게 시작해야 하고, 무료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선택의 무게와 결과의 귀속은 끝내 각자의 몫이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이들이 무심코 던지는 한 문장 이제 정말 끝난 것 아니냐에 대한 점검이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빨리 번졌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소문이 아니라 구조로, 기대가 아니라 지표로,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다시 짚어보겠다. 과열된 낙관도, 기계적인 비관도 잠시 내려놓자. 바깥 환경, 시장의 체력, 네트워크의 맥박, 토크노믹스의 설계, 커뮤니티의 신뢰, 그리고 나 자신의 리스크 관리까지 한 겹씩 벗겨보며 생각의 중심을 되찾아보자. 바로 시작한다. 우선 바깥 공기부터 냄새를 맡아보자. 불확실성은 얇아지지 않았다. 협의와 절충의 루머가 흘러도 갈등의 매듭은 느슨하게만 풀리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안전자산 선호는 상단을 자주 두드린다. 관세, 공급망, 원자재, 정책 금리, 감독 규제 방향 같은 변수가 서로 꼬리를 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파장이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번진다. 시총 상위는 핵심 지지 저항 사이에서 헤매며 방향성을 잃고, 그 다음 축의 자산들은 심리 구간을 깨고 회복하는 진자 운동을 되풀이한다. 하락은 짧고 가팔라서 아프고, 상승은 길고 더뎌서 지친다. 유동성은 얇아지고 배타는 커진다. 이런 판에서는 이야기 특히 빠르고 자극적인 공포 서사가 가격을 앞서 달린다. 끝났다는 말은 데이터보다 훨씬 가벼워서 더 빨리 멀리 퍼진다. 그래서일수록 우리는 느리지만 무거운 것들, 즉 확인 가능한 수치와 실행의 기록을 붙잡아야 한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덧붙인다. 단기 변동을 레버리지로 밀어붙이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다. 조금만 덜하는 마음이 지금이 아니면으로 변하고, 그 다음은 잃은 걸 되찾자라는 복수 매매의 유혹이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잠이 얕아지고, 식사가 거칠어지고, 평소 루틴이 무너졌다. 그 시점에서 스스로 멈춤 버튼을 눌렀다. 빚을 지는 지경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더 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경고등을 인정하고 전부 정리했다.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구나 틀릴 수 있고, 그 순간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중단의 용기이기 때문이다. 살아남는 것이 최선의 알파라는 사실을 다시 배웠다. 흔들릴 때일수록 포지션 크기를 줄이고, 손절 청산 규칙을 글로 써두고, 실행 여부를 로그로 남기자. 글과 로그는 마음의 과장을 눌러주는 훌륭한 브레이크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네트워크의 현재를 데이터로 더듬어보자. 가격은 한동안 203달러 안팎을 오갔고, 심리적 하한선으로 여겨지는 2달러를 또렷하게 무너뜨리지 않았다. 완전히 끝났다는 서사와 달리 적어도 완전 붕괴의 차트는 아니다. 24시간 거래량 또한 대체로 수천만 달러 선을 유지해왔다. 관심이 완전히 끊겼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호흡이다. 더 미세한 단서를 보려면 지갑 분포를 본다. 전일 대비 총 지갑 수가 수십만 수백만 단위로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미세하게라도 꾸준히 순증한다면 이는 대규모 이탈보다는 저변 확장의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미세 구간을 포함한 여러 등급에서 계정 수가 고르게 늘어나는 패턴은 가격에 실망한 소수의 목소리가 커 보일 뿐 구조적 기반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한 가지 신호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층위를 함께 본다.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키워드는 락업 해제다. 한꺼번에 쏟아져서 바닥을 뚫는다는 직감은 설명하기 쉽고 믿기도 쉽다. 하지만 온체인 행태는 직감보다 덜 극적이다. 락업이 풀려도 전량 즉시 매도로 직행하지 않는 주소가 적지 않고, 재락업을 택하거나 묵묵히 홀딩하는 경우도 많다. 기간, 금리, 기대 수익, 개인 사정이 뒤섞여 의사결정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다. 공포서사는 스펙트럼을 지워버리고 단색으로 칠한다. 데이터는 단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특정 구간에는 매도압이 요란하게 커질 수 있고, 모든 순간이 온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상 폭락으로 직결된다는 단순화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 해제가 일정한 리듬으로 나오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분산적으로 대응한다면 충격은 생각보다 흡수 가능해진다. 핵심은 언제, 얼마나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 분산, 흡수 재순환되는가다.
근본 쟁점은 마이그레이션이다. 인증을 통과한 자산이 개인 지갑으로 온전히 이전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나의 토큰이 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돌아가야 보관 이동, 결제, 정산의 선순환이 열린다. 아직도 자산을 지갑으로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단기간에 매도 주체가 폭증할 조건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말하면 온보딩 검증, 정산의 마찰이 낮아지고 실사용 경로가 진짜로 열릴 때 네트워크의 순환은 체감될 만큼 살아난다. 다만 예전과 비교해 커뮤니티 외연 팔로우십, 자발적 확산력이 약해졌다는 체감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결과, 선언이 아니라 배포, 희망이 아니라 로그다. 무엇을 내놓았고, 언제부터 누구에게 열었고, 그 결과 어떤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4문장이 신뢰의 토대다. 행사 개발 축을 보자. 제출 마감이 지나면 보통 브라우저나 포털의 신규 섹션과 큐레이션이 순차 반영되고 그 뒤에 심사 결과 통지가 따라온다. 그러나 공지 그 자체가 가격의 촉매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공지는 말이고 시장은 체감 변화를 산다. 미니앱이 늘었는가? 개발자 키트가 더 쉬워졌는가? 온보딩 결제 정산, 검증의 마찰이 실제로 줄었는가? 그 변화가 활성 사용자 거래 건수 리텐션으로 이어졌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발표 자료로는 모든 것이 근사해 보인다. 대시보드와 로그로는 많은 것이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사용성, 약속이 아니라 지표다. 토크노믹스의 심장도 짚어보자.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유틸리티 토큰이 태어나더라도 플랫폼 내부의 거래수와 계약 실행 수수료를 기본 토큰으로 지불하는 설계라면 활동량 증가는 곧 기본 토큰의 효용 증가로 연결된다. 체감 수수료가 0, 1 같은 고정 수준일 때 일부 레거시 결제형 네트워크보다 비싸 보인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가가 아니라 총량이다. 활동량이 늘면 유입되는 총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이 수수료가 풀에 모여 거버넌스 아래에서 소각적립 분배로 집행된다면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경로가 열릴 수 있다. 다만 본질은 풀의 존재가 아니라 룰의 설계와 집행의 투명성이다. 어떤 규칙으로, 어떤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떤 보고 체계로 관리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숫자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 온체인 검증 가능성, 집행 로그의 공개, 사후 리포트와 변경 이력의 기록은 신뢰의 최소 요건이다. 시장 미시 구조를 보는 것도 유용하다. 호가창 깊이, 스프레드, 체결 속도, 슬리피지 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단기 변동의 진짜 원인을 감지할 수 있다. 얇은 호가창에서 소량의 시장가 주문만으로도 급변이 발생하는 구간과 지정과 유동성이 붙어 완충이 가능한 구간을 구분해야 방어 전략이 서툴지 않다. 온체인 오프체인 거래 간 괴리를 비교하고 반복 패턴 특정 시각의 기계적 덤프 펌프를 기록하면 취약한 시간대를 피하거나 해지로 보완할 수 있다. 세탁성 거래 의심, 신호 비정상, 체결 군집, 비현실적 왕복 거래, 반복되는 이상치도 간헐적으로 점검하자. 가격은 이야기보다 숫자에 솔직하고 숫자는 기록 없이는 해석되지 않는다. 가격 구간에 대한 시각은 분화되어 있다. 링, 이링, 2달러가 진바닥처럼 보인다는 관측과 심리가 깨지면 하한은 재측정된다는 경계론이 팽팽히 맞선다. 이른바 상승의 계절로 불리는 시기에도 투자 심리가 약한 건 아이러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한다. 과거 결제형 네트워크가 오랜 시간 끝에 제값을 되찾은 사례를 근거로 한 낙관론도 대형 자산의 초창기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태생이 미약해도 결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가능성론도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둘 다 보장은 아니다. 결과는 설계와 실행, 사용성과 규제, 유동성과 거버넌스가 함께 만든다. 가능과 개연성을 구분하는 눈. 바로 그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다. 한편 특정 연도를 겨냥한 낙관 도표는 늘 상상력을 자극한다. 주요 자산이 높은 구간을 달성하고 대상 토큰도 수만 원대에 안착한다는 시나리오가 돌곤 한다. 참고 자료로서 의미는 있으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다. 시가총액과 유통량, 실제 수요와 결제 루트, 규제 방향과 컴플라이언스, 보안 운영 리스크,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 예측은 기대를 자극하는 문장에 머문다. 시장은 희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변화만 반영한다. 그러니 표는 보되
표에 기대지 말자. 숫자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실행을 통해서만 힘을 얻는다. 그렇다면 왜 끝났다는 말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까? 실망 때문이다. 한때의 열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커뮤니티는 빠르게 냉각된다. 일부 사용자 이탈과 소통 피로가 겹치면 허탈감은 더 커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즉시 체감 가능한 시그널들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체감 로드맵이 단계별 마일스톤과 달성 미달성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수수료 풀의 소각 적립, 분배 정책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온체인으로 검증 가능한 집행 로그를 제공하는가. 개인 사업체 인증의 기준 속도 성능 개선이 수치로 제시되는가. 상용 파트너십과 실사용 경로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사용성 지표가 따라오는가. 개발자 키트의 접근성과 문서 샘플, 튜토리얼이 강화되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가. 미니앱과 결제 플로우의 마찰이 실제로 줄어 사례가 축적되는가.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다. 말보다 배포, 계획보다 로그, 약속보다 지표. 이제 실천 프레임을 정리하자. 첫째, 가격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지갑 거래, 활동 개발의 조합을 보자. 신규 순증, 휴면 해제, 활동 주소 비율, 거래의 성격 실사용 결제, vs 단기 스왑, 코드 커밋 릴리스, 노트, 문서와 품질 같은 다면 데이터를 함께 읽어야 한다. 둘째, 락업 해제를 공포 버튼으로만 보지 말자. 재락업 분산, 매도 장기 보관의 스펙트럼과 실제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수수료 풀과 소각 거버넌스는 존재 여부가 아니라 설계 주기, 집행 감사로 평가하자. 넷째, 행사 공지는 잊어버리고 그 이후 사용자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집중하자. 다섯째, 레버리지는 절제하자. 생존이 최고의 알파다. 손실 제한이 수익 극대화보다 먼저다. 여섯째, 기록하자. 매수, 매도, 손절, 청산의 이유와 결과를 간단히라도 남겨라. 기록은 기억보다 정직하다. 개인 규율을 한 장 더 붙여두자. 포지션 크기는 수면, 식사, 일을 망치지 않는 선으로 제한하고 손절, 청산 규칙을 글로 써두며 실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한다. 손실 후 복수 매매는 금지한다. 이벤트 매매는 결과, 지연과 변수 증가를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계정 보안, 피싱 방지, 권한관리 같은 기본기는 지루하지만 지루함이 계좌를 지킨다. 장기 보유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 지표와 구조여야 한다. 왜 갖고 있나? 라는 질문에 세 문장으로 답하지 못하면 포지션이 과하다. 왜 지금 사나? 라는 질문에 두 문장으로 답하지 못하면 타이밍이 무리다. 커뮤니케이션의 질도 성패를 가른다. 예전에는 단 한 번의 공지가 열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주기적인 상태 공유, 단계별 달성 여부, 실패의 원인과 시정 계획, 다음 체크포인트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루틴이 신뢰를 만든다.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못했고 왜 못했는가를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면 외부 평가는 완만하게나마 호전되고 그 신뢰가 다시 개발자, 사용자, 파트너를 끌어온다. 신뢰는 박수가 아니라 로그에서 자란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정말 끝났는가? 차트 한 장과 비관, 몇 줄, 혹은 화려한 도표 하나로 결론 낼 수 있는가? 앞서 본 지표와 구조, 그리고 남아있는 가능성을 한자리에 올려놓고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무조건 간다는 단언도 경계하자. 시장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논리로 토론하며 과열과 관행을 동시에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태도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직선이다. 느리지만 무거운 것들 기록, 지표, 실행, 이 결국 방향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을 다시 요약한다. 가격 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지갑, 거래, 활동 개발의 조합을 보라. 락업 해제를 공포 버튼으로만 보지 말고 재락업과 분산 매도, 장기 보관의 스펙트럼을 함께 보라. 수수료 풀과 소각 거버넌스는 존재 유무가 아니라 설계 주기, 집행 감사로 점검하라. 공지의 수사는 있고 그 이후 사용자 경험의 변화를 추적하라. 레버리지는 절제하라. 생존이 최고의 알파다. 기록하라. 기록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계좌를 지킨다. 오늘도 내가 이해한 범위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결정하자. 선택은 늘 각자의 몫이고 그 몫을 지키는 힘은 화려한 예측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변화와 지루할 만큼 꾸준한 기본기에서 나온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에도 같은 원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